변기에서 핸드폰을 보면 치질이 발생합니다. 변보기가 끝난 후에도 핸드폰을 보려고 변기에 오래 앉아 있으면 항문 혈관으로 정맥혈이 몰리고 뭉치게 됩니다. 휴지로 항문을 닦을 때 뭔가 물컹하게 만져진다면 그것이 치질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이닥 건강 전문 아나운서 오다인입니다. 오늘은 송슬기 원장님과 성승훈 원장님과 치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원장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외과 전문의 성승훈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외과 전문의 송슬기 원장입니다. 네, 저희가 치질에 관련한 팩트 체크를 하기에 앞서서 먼저 성승훈 원장님, 네, 치질은 어떤 질환인지 알려주세요. 네, 치질은 항문의 질환입니다. 대표적인 것은 치액, 치열, 치루가 있습니다. 그중 일반인들은 흔히 치액을 치질로 부릅니다. 따라서 치질은 넓은 의미에서는 항문 질환 모두를 통칭하는 것이며 좁은 의미에서는 치액을 뜻합니다. 치질은 항문 안쪽과 주변의 혈관 쿠션 조직이 부풀고 늘어나 항문 밖으로 탈출되거나 출혈,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입니다. 네, 그럼 원인은 무엇이고 증상은 어떤 게 있는지 이번엔 송슬기 원장님께 여쭤볼게요. 네. 대학 시절 피부과 교수님이 처음 수업하실 때 질문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 반에서 피부 질환이 없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마찬가지로 저는 경중은 다르나 치질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치질은 스트레스, 술, 담배, 만성 변비나 설사, 오랫동안 앉아서 일하시는 버스 기사님, 택시 기사님, 오래 서 있는 직업, 어릴 적부터 형성된 잘못된 배변 습관을 가지신 분, 산부인과에서 환자분들이 많이 오시는데요. 임신 및 출산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간혹 병원에 오셔서 치질수를 받으시고 부모님도 여기서 치질수를 받았는데 혹시 치질이 유전이 되냐 묻는 환자분들이 계신데요. 유전 요인이나 비만도 치질의 원인이 됩니다. 치질 증상은 혈변, 항문 덩어리 만져짐, 배변 시 통증입니다. 네, 원장님, 그럼 변기에서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도 이게 치질과 연관이 있는지 궁금해요. 변기에서 핸드폰을 보면 치질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변보기가 끝난 후에도 핸드폰을 보려고 변기에 오래 앉아 있으면 항문 혈관으로 정맥혈이 몰리고 뭉치게 됩니다. 휴지로 항문을 닦을 때 뭔가 물컹하게 만져진다면 그것이 치질입니다. 치질 예방을 위해서는 화장실에 핸드폰을 들고 가지 마시고 시간은 5분 정도로 짧게 하십시오. 네, 그렇다면 치질의 치료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치질이 있다고 모든 환자를 수술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생활습관 개선과 보존적 치료로 호전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생활습관 개선은 모든 치질 치료의 기본이며 중요한 단계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식이섬유를 섭취하여 변비를 예방해야 되고 변기에 오래 앉아 있으면 안 되고 변 볼 때 과도한 힘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자욕, 체중 관리, 적절한 운동, 술이나 매운 음식을 제한해야 합니다. 만약에 치질 증상이 가벼운 경우에는 보존 치료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연고, 좌약, 먹는 치질약과 진통제가 해당됩니다. 증상이 심하거나 재발이 잦은 경우는 수술 치료를 고려하는데 늘어난 치액 조직을 제거하는 치액 절제술이나 내치액 조직을 항문 안쪽으로 당겨서 고정하는 스테이플 고정 수술 등이 있습니다. 치질 진행 정도에 따른 치료법에도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요. 네, 그렇습니다. 치질은 진행 정도에 따라 1기에서 4기까지 나눕니다. 내치액 기준으로 1기는 치질이 항문 안쪽에만 있어서 탈출은 없는데 간혹 변 볼 때 출혈이 있는 경우, 2기는 변 볼 때 치질이 밖으로 나왔다가 저절로 들어가는 경우, 3기는 배변 후 치질이 밖으로 나와 손으로 넣어야 들어가는 경우, 4기는 항상 치질이 밖에 나와 있고 통증이 심하고 손으로 밀어 넣어도 들어가지 않는 경우입니다. 보통 1기와 2기는 먼저 생활 습관 개선 및 보존 치료를 시도해 볼 수 있고 3기와 4기는 수술 치료를 고려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팩트 체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원장님, 배변 후에 화장지에 선홍색 피가 묻어나면 이게 치질일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네, 맞습니다. 배변 후에 선홍색 피가 휴지에 묻어나오는 증상은
대부분 치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점은 선홍색 혈변의 대부분은 치질 때문이지만 10명 중 한 분은 직장암, 대장암 같은 심각한 질환일 수 있으니 치질이겠지 하고 병을 키우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직장암이나 대장암의 증상을 보면 선홍색 혈변, 가는 대변, 잔병감, 변비 설사, 복통, 체중 감소 등으로 치질 증상과 매우 유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혈변 증상이 지속되거나 악화된 경우 혹은 혈변 증상 외에 변비, 잔병감, 가는 대변 등이 동반된다면 대장학문외과에 방문하여 대장 내시경을 포함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네, 변비가 있으면 치질이 심해진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변비가 있으면은 오래 앉아서 힘을 주고 변 보는 시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치질이 튀어나오고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변이 단단해지면은 항문에 상처가 생겨서 통증, 출혈 등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효과적인 변비 개선법은 하루에 물을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로 충분히 마시고 식이섬유를 섭취하며 규칙적인 배변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필요할 경우에는 변 완화제의 도움을 받고 배변은 5분 이내에 짧게 끝내야 합니다. 네, 치질은 수술로만 치료가 가능한지 아니면 좌욕이나 연고라든지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또 아니면 일상에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당연히 있습니다. 치질은 무조건 수술하는 병이 아닙니다. 치질 초기의 경우에는 온수 좌욕, 연고 도포, 약물 치료, 건강한 식단 관리와 배변 습관 개선만으로도 충분히 증상이 좋아지고 정상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온수 좌욕은 엉덩이가 잠길 정도의 좌욕기에 40도씨 정도의 따뜻한 물을 받아 5분에서 10분 정도 하루 3번 하시거나 또는 통증이 있을 때마다 하시면 좋습니다.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치센을 많이 복용하시는데 보험이 되지 않아 매우 비쌉니다. 병원에 오시면 급여 처방이 가능하십니다. 네, 이게 치질인지 아닌지 구별이 어렵거나 또 부끄러워서 병원을 찾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꼭 병원을 찾아가야 할까요? 네. 만약에 증상이 심하지 않고 가끔 발생하거나 보존 치료에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에는 집에서도 관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출혈이 반복되거나 양이 많아지고 통증이 심하고 항문 밖에 계속 나와 있어서 손으로 넣어도 잘 안 들어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40세 이상에서 갑자기 출혈이 있을 경우에는 병원에서 진료받는 것이 안전하고 회복이 빠릅니다. 네, 원장님, 치질이 암으로 발전하기도 하나요? 이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치질은 절대 암으로 발전하지는 않습니다. 치질과 암은 근본적으로 다른 질환입니다. 치질은 항문 주변의 혈관과 지지 조직이 늘어나거나 부풀어 오르는 양성 질환이고 대장암, 직장암은 장 점막세포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입니다. 치질과 암이 헷갈리는 이유는 증상이 매우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혈변이 가장 흔한 공통 증상입니다. 남성분들은 혈변이 생기면 바로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받으시는데 여성분들은 생리를 하기 때문에 하혈과 혈변의 증상을 헷갈려 직장암이 늦게 발견되는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기존 치질 증상이 악화되었거나 가는 대변, 잔병감, 체중 감소 등이 동반된다면 반드시 대장문 정후병원을 방문하여 대장 내시경 등 정확한 검사를 받는 것을 권합니다. 네, 성승은 원장님, 네. 그렇다면 치질이 재발이 자주 된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네. 보통 재발률은 약 5에서 20% 정도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수술이나 치료를 잘 받아도 만약에 치질을 악화시키는 생활 습관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은 재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항문의 혈관 탄력이 감소하고 조직이 약해지니까 치질이 잘 생기고 재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치액 조직은 원래는 누구에게나 있는 항문을 보호하는 정상 쿠션 조직입니다. 따라서 치질은 완전히 없앨 수 있는 병이 아니라 관리하는 병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임산부나 출산 후에 여성에게 치질이 자주 생기는 이유는 뭘까요? 네. 이런 임신과 출산 과정 자체가 치질이 잘 생기거나 악화되기 쉬운 환경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임신 후반으로 갈수록 자궁이 커지면서
골반 내 정맥이 우열되고 부풀어 치질이 생깁니다. 또한 임신 시 분비되는 호르몬 때문에 혈관이 약해지고 장운동도 느려져서 변비가 잘 생기게 되어 치질 발생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 분만 때의 강한 힘주기는 배변 시 힘주기보다 약 5배에서 10배 이상 압력이 골반 내에 걸리게 되어 출산 직후 갑자기 치질이 생기거나 악화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네, 질문이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송승희 원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치질이 있을 때 운동으로 완화가 된다면 어떤 운동을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은 항문 주변에 압력을 가하는 격렬한 운동은 피하셔야 됩니다. 보통 환자분들에게 가벼운 걷기나 스트레칭, 하체 운동이나 케겔 운동을 권장합니다. 케겔 운동의 경우 앉아서 항문이나 횡부 주변의 관략근을 조이는 운동인데요. 서서 하는 경우 두 다리를 꼬고 엉덩이 큰 근육을 올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식이섬유 위주 식단이 치질 개선에 도움도 될까요? 5대 영양소를 골고루 드시는 것이 좋고 식이섬유의 섭취량은 단백질, 지방의 섭취량과 비슷하게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식이섬유는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배변이 규칙적으로 나오게 하여 변비 예방에 도움이 되고 치질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수용성 식이섬유는 먹으면 물과 만나 변을 젤처럼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대표 음식으로는 귀리, 오트밀, 보리, 고구마, 바나나, 사과, 배, 미역 다시마 같은 해조류가 있습니다. 불용성 식이섬유는 변의 양을 늘려 배변을 촉진시켜줍니다. 현미, 통밀빵, 각종 채소, 버섯류가 해당됩니다. 주의점이 있다면 고령 인구가 증가로 인해서 식이섬유 자체에는 에너지가 적고 소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5대 영양소가 골고루 섭취하시고 물 하루 1.5리터를 같이 마셔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출혈이 동반된 바쁜 현대인 치질 환자에게 오이나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비타민 K가 많이 들어있는 그런 식이섬유를 권하기도 합니다. 그걸 많이 먹어야겠네요. 네. 술과 매운 음식이 치질에 영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치질 환자에게 가장 먼저 권고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음주와 자극적인 음식을 줄이는 것입니다. 술을 먹게 되면은 혈관이 확장되고 치질이 악화됩니다. 또 술에 이뇨작용이 있어가지고 변이 딱딱해지고 변 볼 때 힘을 더 주게 되니 치질이 악화됩니다. 또한 매운 음식에 있는 캡사이신 같은 성분은 항문 점막을 자극하게 되어 설사를 유발할 수 있고 치질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원장님들과 함께 치질에 대해 궁금했던 것, 또 팩트체크가 필요한 것 정말 다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더 건강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송슬기 원장님과 성승훈 원장님, 그리고 하이닥 아나운서 오다인이었습니다. 오늘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하이닥 유튜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